예, 무더기 고발 칼 꺼낸 민주당. 1호로 내가 나를 신고하겠다. 셀프 신고. 자, 카톡을 통해서 내란 관련, 계엄 관련 가짜 정보를 퍼뜨리면 일반 국민도 처벌을 받도록 고발할 수 있다. 자, 민주당의 이런 방침이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굉장히 논란이 거세지고 있죠. 자, 국민의힘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제명을 추진하겠다 이러자 전용기 의원도 바로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통신 비밀의 자유가 헌법 제18조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제명 결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제명을 운운하며 압박해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역사는 이를 위해 피와 땀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직을 걸고라도 민주주의와 진실을 지키는 싸움에 나서겠습니다. 예, 합참의장도 그렇고 전용기 의원도 그렇고 직을 걸겠다는 사람이 참 많아졌습니다. 자, 김진욱 전 대변인. 지금 오늘 저희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진 거는 민주당에서 내일 고발할 방침인데 SNS를 통해서 230개 정도의 댓글을 대상으로 이걸 만들어서 유포한 사람을 이제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내용이 대부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가 뭐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다, 뭐 이런 잘못을 했다, 뭐 가족이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가짜 정보에 대해서 전부 다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인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왜 이렇게 여당이 흥분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짜 뉴스 척결이라는 걸 가장 크게 강조했던 게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 뉴스 척결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국민의힘에서도 가짜 뉴스 척결하겠다는데 다 동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가짜 뉴스가 이게 뭐 다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짜뉴스가 뭡니까? 사실관계와 다른 얘기들을 사람들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짜뉴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다 동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가짜뉴스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인가, 아니면 지금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것인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가짜뉴스라는 것이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구에겐가 전달하고, 물론 이것을 뭐 지금 뭐 검열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검열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저희 사전에 미리 확인받고 그런 게 검열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12.3 비상계엄의 계엄 포고령 그 포고령 3조 3항에 보면 지금 뭐 이 방송 또는 출판 이런 거 다 계엄사가 통제하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하는 검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짜 뉴스를 온라인상에서 마구잡이로 퍼뜨리는 행위, 이것은 당연히 단속해야 할 부분이고, 이것을 무슨 개인 간의 카카오톡 내용을 일일이 다 털어서 확인해가지고 그것을 고발조차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그 정쟁화하고 있는지 뭐 저는 이유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걸 통해서 지금의 그 비상계엄과 관련된 시국에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행위들은 너무나 비열한 행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진희 변호사님. 네. 사실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개인들로서는 참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채널의 뉴스톱10을 보시면 많은 정보를 저희가 가려서 전달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공산당? 담배 대금 떼먹고 도망갔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정보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선별해서 고발하겠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보면서 민주당이 이제 정말 국민의 지지를 점점 멀어져 가고 있구나. 자기들이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구나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거의 지고지선의 가치처럼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경찰이 뭐 민주노총이라든가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데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것조차도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정권을 잡을 듯하니까 국민의 이른바 입을 틀어 막는다는 이른바 민주당이 입틀막을 하고 있고 실제 그래서 댓글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민주당의 오가작통법이다. 오가작통법이 뭡니까? 북한에서 서로 5집안이 묶어가지고 서로 감시하도록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저거 어떻게 하죠? 민주파출소, 영어로는 민주폴리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놓고 그 주소도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신고할 수도 있도록 해놓고 거기 교도소도 해놓고 마치 본인들이 이제는 사설 경찰서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소고발하게. 그거 고소고발 민주당 당직자들이 합니까? 결국 서로가 서로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해서 서로 감시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고소고발을 하도록 하는 그런 얘기. 결국 누구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서로의 말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사실상 위축 효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 다음에야 도대체 저걸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어서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했죠? 다들 지금 그 한국 카카오톡에서 러시아산 텔레그램으로 지금 망명하고 있습니다. 아, 카톡을 얼마나 검열한다고 무서워서 그렇게 하니까. 하겠습니까? 아. 더불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 조금 전에 이슈가 있었던 윤석열 내란 외환 특검법이다라고 하면서 거기다가도 내란 외환과 관련 선동하면은 처벌한다라고 해서 앞으로 그 법이 그대로 통과를 되면은 앞으로 특검에 나가가지고 여기서 내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불러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독재가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그 입틀막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른다는 점에서는 저는 정말 과연 민주당이 민주를 쓸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지금 현재 민주파출소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어떤 유튜버가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지,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지, 계엄을 옹호하고 있는지 제보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제보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 의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폰틀막이다라는 지금 주장까지 나오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기자회견을 자처를 했습니다.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파출소가 두려운가 봅니다. 가짜뉴스의 정의와 기준이 뭔가요?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지요. 근데 갑자기 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이라서 그런데 그걸 사실과 가짜가 구분이 안 되나? 보도하는 입장이나 그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로 믿어서 그걸 쓸 수도 있는 거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그럼 또 당사자는 또 아니라고 쓰고 이럴 때는 그래서 저희가 허위 조작 감시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내란이라든지 5.18이라든지 이런 그 명백한 비교를 적당하게 하세요. 그 사례가 잘못됐습니다. 기자님 그 오해가 있으실까 말씀드리는데 그만합시다. 나는 그 오해가 있으실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수준을 기본적으로 반말하십니까? 의원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아니 기사는 반말이 되는 진행하시죠. 건가요? 아니 진행. 예, 이동학 최고. 굉장히 어제 논란이 됐던 장면이에요. 본인들이 해명하러 이제 왔는데 설명하러 온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에 좀 당황한 것인지 아니면 화가 난 것인지 저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이게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기로 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헌법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1조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계엄이 불법 위헌적이라고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이미 규정을 다 해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국민적인 일반적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계엄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지금 옹호하는 게 마치 5대5 똔똔이 된 것처럼 이렇게 논쟁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독재와 민주주의가 타협이 가능한 겁니까? 타협이 불가능하죠.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요.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독재 국가로 가려고 했었던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이었던 국회 군합발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총칼로 지금 유리창 깨고 들어왔던 장면을 모두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선관위 직원들 30여 명이 불법 감금돼가지고 고문당할 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등가적으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 민주파출소라는 이름으로 제보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검열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 저희가 이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능력이 민주당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보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고 이 제보 역시 악의성 같은 것들 이를테면 조직적으로 한다든가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저 부분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사례만 저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 가짜 정보에 대해서 피해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보니까 12월 1일 날 2022년도입니다. 당대표의 권성동을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한다는 찌라시가 도니까 이 찌라시 유포자를 색출하는 그런 고소고발을 국민의힘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2일 날 한동훈 당원 게시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또 국민의힘에서 이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건들처럼 정말 본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국민의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선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만약 저 말이 맞다면요. 문제가 되는 발언에 대해서 대처를 하면 되는데 처음에 발표가 됐을 때 일반 시민들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고 만약에 아무것도 일이 아니라면 대부분 국민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텐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볼테르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당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나는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양문석 의원 저 태도를 보면 본인이 사실과 그 가짜가 뭔지 본인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다 진실이에요. 남이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건 다 가짜예요. 자,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 다수의 생각은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소수의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권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주장은 우리가 반대를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유? 그걸 위해가 이 민주주의 아닌가요? 바로 그게 그런 사회인데 지금 보면 본인들 스스로도 가짜 뉴스가 뭔지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결정하면 그게 가짜 뉴스인가요? 가짜 뉴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저 문제도 저는 저게 그러면 본인 스스로는 가짜 뉴스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가짜인지 진실인지 우리는 잘 판단을 못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우리 시장에서 판단이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법정으로 가서 판단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민주당이 딱 끼어들어가 버려요. 아무런 권한이 민주당이 끼어들어가서 그걸 우리가 모아서 하겠습니다. 일반인도 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끼어버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이 공포 심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조지 웨어를 쓴 1984에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랑 권력이 가진 집단이 이걸 판단하고 가르고 신고받고 이거 자체가 보면 결국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켜서 일반인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지 그걸 아마 봐야 될 겁니다. 어쨌든 양문석 의원이 해명하려고 했던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좀 언성을 높이는 장면 그리고 퇴장을 하는 장면이 굉장히 논란이 되면서 오히려 잘해보려고 했던 일이 좀 엉키는 일이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